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워도 누워지지 않는 밤. 시계를 보면 벌써 새벽 2시 또다시 수면제에 손이 가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약만 먹으면 잠이 오니까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알약을 삼키시죠. 하지만 사실은 약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자연스러운 장치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반전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지만 사실과는 정반대인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잠이 줄어든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수면의 질은 나이에 의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몸과 뇌가 긴장으로 꽉 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돈 1,000원짜리 특별한 도구 없이 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 아시나요? 인체에는 삼천리 61개의 주요 혈자리와 그보다 더 작은 수천 개의 신경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점 하나를 누르는 것만으로 뇌가 이제 쉴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받는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주사 한 방, 약 한 알보다도 부드럽고 무엇보다 우리 몸이 스스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훨씬 안전하지요. 물론 이런 말이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금 눌렀다고 잠이 온다고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지압과 경락을 통해 불면증을 다스려 왔지만 서양의학에서는 아직 뚜렷한 메커니즘을 다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 뇌파 연구에서 특정 부위 자극이 실제로 알파파와 세타파의 변화를 일으켜 수면 유도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을 넘어 과학적으로도 점차 인정받고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또다시 수면제에 손을 뻗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000원짜리 동작 하나를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뿐 아니라 어떤 시간에 어떤 호흡과 함께 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잘못된 지압이나 생활 습관이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무서운 이유도 확인하시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분들과 함께 건강의 지혜를 나누는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근육의 일소의 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잠을 잘 잔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숙면은 기억력, 혈관, 건강, 심장, 회복, 면역력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돈 1,000원짜리 동작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살리고 내일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남은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동작과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끝을 가만히 눌러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평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손가락 끝에는 온몸과 연결된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손끝이 자주 차갑거나 저린 느낌이 들죠. 이것이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면의 질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대표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손끝은 뇌와 심장을 잇는 전선이라고 말합니다. 즉, 손끝을 자극하면 뇌로 전달되는 혈류가 깨어나고 뇌는 이 신호를 휴식하라는 명령으로 바꿔 보낸다는 것이죠. 서양의학에서도 일부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2018년 발표된 한 신경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손끝 자극이 실제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조절하여 심박수가 안정되고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손끝을 누를 때 단순히 꾹 누르는 것보다 1,000원짜리 동전 같은 작은 둥근 물체로 눌러주면 훨씬 효과가 커진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동전의 차갑고 단단한 표면이 혈류 자극을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1,000원짜리 동작이 바로 이 원리와 연결되는 겁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손끝 자극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 즉 플라시보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그렇다 해도 환자가 실제로 편안해지고 잠을 잘 잔다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치료법이라고 반박하지요. 결국 중요한 건 이 방법이 위험하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시도할 수 있으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께 이보다 더 안전한 선택이 있을까요?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약을 삼키고 부작용에 불안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000원짜리 동전 하나로 손끝을 눌러보시겠습니까? 자극 방법은 간단합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손바닥과 이어지는 부위나 손톱 바로 아래 지점 같은 곳을 찾아 5초간 누르고 2초 쉬는 리듬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까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날 보일러를 켠 것처럼요. 물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눌러 멍이 들거나 이미 손끝에 신경 손상이 있는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 합병증으로 손발 감각이 둔해진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릴까요?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80세 이상 노인들이 매일 밤 손끝을 따뜻한 물에 담근 후 작은 동전으로 손끝을 눌러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불면증 발생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로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수백 년 이어져 내려온 지혜일까요?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건 손끝 자극은 단순히 잠을 부른다는 차원을 넘는다는 겁니다. 뇌혈류를 깨워 기억력을 살리고 심장 박동을 회복시키고 전신 혈액순환을 지켜주는 작은 루틴입니다. 숙면과 장수의 비밀이 손끝에 숨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른 중요한 지압 포인트, 귀엽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곳은 긴장을 풀고 뇌를 진정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밤에 누웠을 때 온몸은 지쳤는데 머릿속은 오히려 더 또렷해져서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심장은 두근거리고 눈은 감았지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뇌 긴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는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고 낮 동안의 스트레스가 밤까지 이어져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귀 옆의 작은 부위를 눌러주면 이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안면신경의 평온점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귀, 바로 옆턱 관절과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여기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면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이 이완되면서 뇌 전체의 긴장도가 낮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귀 옆이 뇌의 전원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서양 의학의 시각도 흥미롭습니다. 이 부위에는 미주신경 와구스 너브이 지나갑니다. 미주신경은 심박수 호흡, 소화, 심지어 수면까지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핵심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귀엽 자극이 미주신경의 활동성을 높여 심박을 안정시키고 뇌파를 서서히 수면 모드로 전환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귀 옆을 누른다고 뇌가 진정된다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라 하더라도 실제로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고 불면증에서 벗어난다면 치료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사실은 이 방법이 위험하지 않고 약물 부작용도 없으며 누구나 집에서 시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귀 옆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시겠습니까? 혹시 압박감이 풀리면서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실제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지나 검지를 이용해 귀 옆 턱관절 위쪽을 5초간 살짝 눌렀다가 천천히 떼어내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이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치 긴장된 줄을 한 올 한 올 풀어내듯 뇌와 몸이 동시에 이완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영국의 한 병원에서 불면증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귀 옆지압법을 시도했는데 3주 후 환자의 70% 이상이 수면제 사용을 줄였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20년 넘게 매일 약을 먹다가 처음으로 약 없이 잠든 날 눈물이 났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동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지요. 다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귀 주변에 염증이나 통증이 있는 분들은 피해야 하고 턱관절 질환을 가진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통증이 생겨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손끝의 힘을 50%만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숙면이란 거창한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신호, 작은 동작에서 출발합니다. 귀 옆에 이 작은 지압 포인트가 여러분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를 조용히 쉬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약이 아닌 우리 몸 스스로의 힘으로 말이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포인트로 이동할 겁니다. 바로 발바닥입니다. 수많은 신경이 모여있는 발바닥 이곳을 자극하면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어 깊은 잠으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더욱 평온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들기 전에 발이 유난히 차갑거나 저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발은 우리의 두 번째 심장입니다. 발바닥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모여 있고 그중 일부는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자극하면 뇌는 곧바로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곳은 바로 그 중에서도 수면을 부르는 비밀스러운 포인트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발바닥 중앙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이 만나는 선에서 조금 아래에 위치한 용천혈, 용천쇠를 중요한 혈자리로 꼽습니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샘이 솟는 자리라는 뜻인데요. 눌렀을 때 통증과 동시에 시원한 느낌이 올라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자리를 자극하면 기운이 머리에서 발끝으로 내려가고 과도하게 흥분된 뇌가 진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서양 의학에서도 흥미로운 보고가 있습니다. 발바닥 지압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혈압을 안정시키고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된 것이죠. 특히 2016년 발표된 한 임상 연구에서는 발바닥 지압을 매일 15분씩 2주간 시행한 불면증 환자들이 평균 수면 시간이 48분 늘어났고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발바닥 지압이 뇌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발은 인체에서 가장 신경이 밀집된 부위 중 하나이고 뇌발 연결 경로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아직 완벽히 규명되진 않았지만 효과를 경험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발바닥을 단 3분 눌러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수면제에 의지하시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 마디나 작은 둥근 도구,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을 꾹 눌러줍니다. 5초간 강하게 누르고 2초 쉬기를 10회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 전체의 긴장이 발끝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재미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만의 한 요양원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일 밤 발바닥 지압을 생활 루틴으로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 수면제 복용률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10년 만에 약 없이 편히 잤다며 눈물을 보였다고 하죠. 작은 발바닥 자극이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발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분들은 피해야 하고 당뇨 합병증으로 발 감각이 무뎌진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시도해야 합니다. 또 너무 과도하게 누르면 멍이 들거나 신경통이 악화될 수 있으니 적당한 압력으로 부드럽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면은 결국 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몸의 균형, 특히 발끝까지 흐르는 혈류와 신경 자극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발바닥 이곳을 자극하는 단순한 동작 하나가 여러분의 불면의 밤을 잊게 하고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00원짜리 동작을 호흡과 결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지압만으로도 효과가 크지만 호흡을 더하면 수면제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다음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은 분명 피곤한데 숨이 가빠서 더 깨어나는 기분. 밤이 깊어지면 얕은 호흡만 반복하다 보니 뇌는 더 예민해지고 결국 새벽까지 잠을 설치게 됩니다. 사실 숙면의 열쇠는 호흡에 있습니다. 단순한 지압만으로도 뇌는 편안해지지만 여기에 호흡을 결합하면 수면제보다 강력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숨은 곧 기운이라고 말합니다. 즉, 호흡을 다스리면 마음과 몸이 함께 안정된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요가나 명상에서도 깊은 잠을 유도할 때 복식호흡을 강조합니다. 복식호흡은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뇌는 위험이 없다, 이제 쉴 수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수면의학센터 연구진은 느리고 깊은 호흡이 미주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호흡은 단순한 산소 교환을 넘어서 신체 전체의 생리적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0원짜리 동작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에 용천혈을 누르면서 호흡을 함께 해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바닥을 5초간 눌러주는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압력을 풀면서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때 숨을 내쉬는 시간이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2배 정도 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뇌파가 안정되면서 몸 전체가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학계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호흡과 지압을 결합한 효과가 과연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분리해서 보기보다는 신체와 뇌가 동시에 반응할 때 더 큰 시너지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아직 명확한 결론은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숙면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약에 의지하지 않고 숨과 손끝만으로 잠에 드는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한국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매일 저녁 어르신들과 함께 호흡 일러지압 루틴을 시행합니다. 10분 동안 귀 옆과 발바닥을 번갈아 누르며 호흡을 맞추는 방식이지요. 그 결과 2개월 후 참가자들의 수면의 질은 평균 40% 이상 개선되었고 불안과 우울 점수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불면으로 고생했는데 이제는 눈을 감으면 금세 꿈나라로 간다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호흡을 너무 억지로 길게 하면 오히려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호흡 리듬에 맞게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숙면은 거창한 약물이 아닌 작은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손끝의 지압과 호흡 하나.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뇌를 조용히 진정시키고 심장을 차분하게 만들며 몸 전체를 깊은 휴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좋은 루틴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할 나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잘못된 행동들이 여러분의 숙면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다음 장에서 그 경고의 신호를 확인하시죠. 여러분, 지압과 마사지는 분명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몸을 편하게 해주려는 의도로 마사지를 하다가 오히려 불면을 더 악화시키곤 합니다. 좋으라고 한 건데 왜 잠이 더 안 오지 하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너무 강하게 누르는 것입니다. 특히 발바닥이나 어깨를 과도하게 세게 누르면 신경이 흥분 상태에 빠져 뇌가 깨어납니다. 이는 마치 심야에 강한 커피를 마신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지요. 실제로 2017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강한 압박 마사지가 교감신경을 활성화해 심박수와 혈압을 오히려 올린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숙면에 필요한 건 부드러운 이완인데 거꾸로 뇌를 각성 상태로 몰아넣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잘못된 부위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꼽 주변을 강하게 누르거나 목 뒤에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자극하면 신체가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몸을 전투태세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몸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오히려 뇌를 깨운 적은 없으신가요? 세 번째는 잘못된 시간에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직후나 자기 직전에 강하게 마사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혈류가 과도하게 몰리면 위장 활동과 뇌의 각성도가 함께 올라갑니다. 그 결과 몸은 더 활발해지고 수면은 오히려 지연되지요. 일부 연구에서는 마사지의 최적 시간이 취침 1~2시간 전임을 지적합니다. 이때 가볍게 자극하면 뇌파가 서서히 느려지며 숙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마사지가 불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마사지를 받으면 몸이 편해진다고 느끼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체질과 방법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경고합니다. 즉,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불면증이 심해 매일 밤 아내에게 어깨와 목을 강하게 주물러 달라고 부탁하셨죠.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더 뒤척이고 새벽에 땀까지 흘리며 깼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강한 자극이 교감신경을 지나치게 자극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방법을 바꿔 귀 옆과 발바닥을 부드럽게 눌러주며 호흡을 맞추자 놀랍게도 며칠 만에 숙면을 되찾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숙면을 위한 마사지는 강도가 아니라 부드러움과 리듬입니다. 마치 아기를 토닥이듯 일정한 압력과 호흡의 흐름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지요. 너무 세게, 너무 급하게 또는 잘못된 부위에 하는 순간 그 효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몸을 달래려다 뇌를 깨우는 실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드럽고 정확한 방법으로 깊은 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불면의 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지압과 호흡을 잘해도 자기 전 습관 하나가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위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마지막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습관 혹시 있으신가요? 침대에 누워서 뉴스 헤드라인을 훑고 가족 단톡방을 확인하고 짧은 영상을 보다가 어느새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조금만 더 보고 자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눈은 더 말똥말똥해지고 머리는 각성 상태에 빠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귀 옆 지압이나 발바닥 자극, 그리고 호흡법이 아무리 효과적이어도 이 스마트폰 습관 하나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블루라이트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TV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은 뇌에게 아직 낮이다 잠들지 마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서 몸은 피곤해도 뇌는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진은 자기 전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1시간 이상 늦어지고 깊은 수면 단계인 렘 수면도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단순히 빛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우리는 계속 정보를 입력받습니다. 짧은 영상, 빠른 뉴스, 채팅 알림. 이 모든 것이 뇌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결과적으로 뇌는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수면 준비를 방해합니다. 다시 말해, 지압과 호흡으로 이완된 몸을 스마트폰이 다시 깨워버리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지압을 하고 호흡을 하며 몸이 편안해졌다 싶었는데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두근거림이 올라오는 것. 바로 이것이 뇌의 각성 신호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일부 논쟁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꼭 해롭기만 하냐? 오히려 오디오북이나 명상 앱을 들으면서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화면을 보지 않고 소리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수면 보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이 영상과 화면을 끝까지 본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불면으로 고생하던 분인데 지압과 호흡을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크지 않다며 좌절하셨죠. 상담 중 알게 된 사실은 자기 전 매일 손자 사진과 동영상을 한참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습관을 끊고 대신 오디오북으로 교체했더니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연속 수면 시간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오늘 밤 귀 옆을 누르고 발바닥을 자극하며 호흡을 고른 뒤 스마트폰 불빛으로 그 모든 효과를 무너뜨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겁니다. 충전기를 침대 옆이 아니라 거실에 두고 알람이 필요하다면 작은 자명종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 그 시간에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오디오북을 틀어놓는다면 뇌는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숙면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귀 옆 지압, 발바닥 자극 호흡이라는 1,000원짜리 동작이 아무리 효과적이어도 결국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힘은 반감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스마트폰 끊기를 지압 루틴만큼 중요한 약속으로 삼아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적은 카페인과 야식입니다. 이것이 몸을 어떻게 혼란에 빠뜨리고 숙면을 방해하는지 다음에서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신가요? 저녁을 먹고도 허전해서 과자를 집어들거나 잠이 안 오니 커피 한 잔만 더 하고 늦은 시간에 마시는 경우 말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카페인과 야식이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적입니다.
앞에서 귀엽 지압 발바닥 자극 호흡까지 잘해도 이 습관 하나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카페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카페인은 뇌에서 졸음을 유도하는 아데노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쉽게 말해 몸은 피곤해도 뇌가 아직 깰 시간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커피뿐 아니라 홍차, 녹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간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느리기 때문에 아침에 마신 커피가 밤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진은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카페인 대사 시간이 최대 12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야식은 어떨까요?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올 때 늦은 밤 라면이나 빵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화장이 활동을 시작하고 혈류가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뇌는 각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게다가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위산 역류를 일으켜 가슴 답답함, 속쓰림으로 이어지고 결국 잠을 더 방해하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따뜻한 우유나 가벼운 간식은 오히려 잠에 좋지 않나? 맞습니다. 소량의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는 트립토판과 멜라토닌 전구체가 들어있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과 종류입니다. 적절한 간식은 도움이 되지만 과식과 자극적인 야식은 분명 해롭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카페인의 효과는 개인차가 크다며 어떤 사람은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잘 잔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연구자들은 잠이 오는 것 같아도 실제 뇌파를 측정해보면 깊은 잠의 질은 확실히 떨어진다고 반박합니다. 즉, 잠든 것처럼 보여도 뇌와 몸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새벽 3시까지 뒤척이며 불면을 호소했지요.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건 매일 저녁 식후에 커피 한 잔을 즐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요 라고 하셨지만 수면 검사를 해보니 깊은 수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커피를 끊은 지 2주 만에 그분은 꿈도 꾸고 아침에 개운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또 다른 65세 남성분은 매일 밤 라면을 먹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라면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요 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정작 위산 역류로 새벽마다 기침을 하고 자주 깼습니다. 야식을 끊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바꾼 후 불면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카페인과 야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깊은 수면과 내일의 활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숙면은 결국 작은 생활 습관의 누적입니다. 귀 옆 지압 발바닥 자극 호흡 같은 1,000원짜리 동작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켜주는 것은 일상에서의 선택입니다. 카페인과 야식을 줄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수면제를 대신할 진짜 비밀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오래된 믿음, 그러나 잘못된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술 한 잔이 잠을 부른다는 착각입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잠 안 올 때는 술 한 잔 하면 된다. 오래된 민간 지혜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지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소주 한 잔 마시면 스르르 잠이 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뇌를 진정시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알코올은 처음엔 신경 억제제로 작용해 졸음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마시면 금방 눈이 감기는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부산물이 생기는데 이 물질은 뇌를 자극해 심박을 빠르게 하고
땀을 나게 하고 깊은 수면 단계를 깨뜨립니다. 그 결과 잠은 들었지만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5년 발표된 국제수면연구에서는 자기 전 알코올 섭취가 렘수면 꿈꾸는 단계를 평균 20-40%나 줄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렘수면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단계인데 이 단계가 줄어들면 다음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숙면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논란은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적당한 양의 와인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그 효과는 일시적일 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뇌와 간을 망치고 불면증을 악화시킨다고 반박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더 동의하십니까?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74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불면에 시달리며 매일 밤 소주 반 병을 수면제 삼아 마시곤 했습니다. 분명 처음엔 금방 잠들었지만 새벽 3시만 되면 꼭 깨서 다시 못 잤습니다. 결국 낮에는 피곤해 졸고 밤에는 또 술을 찾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후 술을 끊고 귀 옆 지압과 발바닥 자극 호흡 루틴을 도입한 지 한 달 만에 수면 시간이 2시간 이상 늘었고 아침에 개운함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도 술 한 잔에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몸이 스스로 잠을 찾도록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또 다른 흔한 믿음은 TV를 틀어놓고 자면 더 잘 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반대 효과를 줍니다. TV 불빛과 소리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고 수면의 깊이를 방해하지요. 많은 어르신들이 TV 켜놓아야 잠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피로가 쌓이는 겁니다. 결국 숙면을 방해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입니다. 술 한 잔, TV 불빛이 잠을 돕는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1,000원짜리 동작 귀 옆 지압과 발바닥 자극 호흡 같은 검증된 방법에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잘못된 믿음을 붙잡고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다시 희망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이나 술에 의지하지 않고도 우리 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1,000원짜리 동작의 진짜 힘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희망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숙면을 방해하는 여러 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마사지, 스마트폰 카페인 야식, 그리고 술 한 잔에 대한 착각까지.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약 없이는 잠을 못 잔다는 체념 대신 몸 스스로 잠을 찾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희망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1,000원짜리 동작입니다. 약은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제는 빠르게 잠을 오게 만들지요. 그러나 그 대가는 큽니다. 뇌의 기억 기능을 떨어뜨리고 다음 날까지 잔여 효과가 남아 어지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70세 이상에서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단기적인 편안함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건강일까요? 희망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귀 옆 지압 발바닥 자극, 손끝 자극, 그리고 호흡 조절. 이 모든 것은 약이 아닌 우리 몸 자체의 힘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몸은 본래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서둘러 약에 손을 뻗을 뿐이지요.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불면증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에는 수면제를, 다른 그룹에는 지압과 호흡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6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그룹 모두 수면 시간이 늘었지만 지압과 호흡 그룹은 약을 중단해도 효과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반면 수면제 그룹은 약을 끊는 순간
다시 불면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증거입니다.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손가락 몇 번 누르고 숨을 고른다고 평생의 불면이 해결될까요? 내 모든 불면증 환자에게 완벽히 맞는 해답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방법이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언제 어디서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 사례를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6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불면 때문에 10년 넘게 매일 수면제를 복용했지요. 하지만 점점 약의 효과가 줄어들고 용량을 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귀 옆 지압과 발바닥 자극 호흡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3주가 지나자 밤에 두세 번 깨던 습관이 줄고 한 번에 5, 6시간 이상 이어서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약 대신 제 손가락이 제 수면제를 대신해 줍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숙면은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선택하는 길이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침실은 약병 대신 손끝, 발끝, 그리고 호흡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뇌는 다시 본래의 리듬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면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작은 희망이 어떻게 어제와는 전혀 다른 밤을 만들어내는지 실제로 경험하게 될 반전의 순간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밤에도 분명히 누웠지만 눈은 말똥말똥,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순간을. 그런데 오늘은 달라집니다. 어제와 똑같은 밤이지만 작은 동작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반전의 시작입니다. 귀 옆을 눌러 뇌의 긴장을 풀고 발바닥을 자극해 몸의 에너지를 내려보내고 손끝을 자극하며 호흡을 깊게 고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변화가 느껴집니다. 아, 내 몸이 스스로 잠을 찾고 있구나. 마치 고장난 시계가 다시 제 시간을 찾듯 흐트러졌던 리듬이 제자리를 되찾는 순간입니다. 한 연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일본의 한 수면 클리닉에서 불면증 환자들에게 4주간 매일 15분의 지압 호흡 루틴을 시행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의 80% 이상이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고 60%는 수면제 사용을 줄였다고 합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잠드는 순간이 다르다라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약으로 억지로 기절하듯 잠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선택하는 평화로운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정말 나도 오늘 밤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루틴, 작은 손끝의 움직임이 큰 반전을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9세 여성 어르신은 평생 불면으로 고생하며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끊으면 불안감이 몰려와 결국 다시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발바닥 지압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별 효과가 없었지만 일주일째 되는 날, 어제는 오랜만에 4시간 연속으로 잤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밤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밤이 기다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입니다. 여러분, 불면증은 단순히 수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흔듭니다. 낮에는 기운이 빠지고 기억력이 약해지며 가족과의 대화도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숙면이 회복되면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몸이 살아나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잠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반전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불면의 밤이었을지라도 오늘은 회복의 밤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여러분 손끝에 있고 발바닥에 있으며 호흡 속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밤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귀 옆을 눌러 뇌의 긴장을 풀고 발바닥을 자극해 몸의 에너지를 내리고 손끝을 자극하며 호흡을 깊게 고르는 방법까지. 또 숙면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 강한 마사지, 스마트폰 카페인, 야식, 술에 대한 오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오늘 밤부터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단돈 1,000원짜리 동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첫날에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치를 3주가 지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몸은 기억하고 뇌는 반응합니다. 수면제 없이도, 술 한 잔 없이도 내 몸이 스스로 잠을 선택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숙면은 단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서서히 싹이 트듯 오늘의 실천이 내일의 숙면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체념 속에 계셨지만 결국 작은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며 삶이 반전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 대신 제 손끝이 저를 살렸습니다. 오늘 영상의 끝에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불면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귀엽 지압, 발바닥 자극, 손끝 호흡. 이 단순한 1,000원짜리 동작이 여러분의 밤을 살리고 내일을 회복시키고 인생을 지켜줍니다. 이제 댓글로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주변의 가족 친구와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불면으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불면에 몇 년을 시달리셨든 희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밤, 평온한 숙면, 그리고 따뜻한 내일을 기원합니다.